어린 시절, 그렇게 뭐 부유한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집에 아버님께서는 저 부두에 뭐 노동자시고, 그런 과정에서도 열심히, 공부했던 것 같아요. 그 은행에 들어간 거는 제가 가고 싶었던 직장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. 그 당시에, 저같이 좀 없는 가정이 중산층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가지고 은행만한 직업이 없었죠, 사실은. 근데 은행을 그만둔 것도 사실은 뭐 크게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, 참 적성이 잘 맞지 않는다. 여기를 내가 평생 직장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그것보다는 좀 더 넓게 공공 분야에서 더 많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들이 좀 더 보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가 학원 강사로 취업한 것도 조금 과도기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. 잠정적인 선택인 거죠. 꼭 그걸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. 그러면서 고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뭉글뭉글 이렇게 피어오른 거죠. 나이 30살에 고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엄청난 모험이었죠, 사실은. 두렵기도 했고, 망설이기도 많이 했는데, 결국은 제 나이 29살 12월 31일에 학원의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, 짐도 대충 챙겨가지고, 이제, 서울로 고시 공부하러 올라갔었죠, 사실은. 그때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이제, 부모님 동의도 그렇게 제대로 못 구하고 말씀도 못 드리고 그냥 차를 몰아서 지금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그때 아마 경주쯤 지났나 30살이 된 것 같아요. 12월 31일 12시가 되면서 이제 30살이 되었는데 마침 그때 차에서 김광석의 30즈음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나이 30살이 되었는데도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이 또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, 진짜 완전히 체면 다 버리고 진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. 학원 강사를 하면서 약간의 돈을 벌어 두었거든요. 자, 그걸 가지고 고시 생활을 하려고 했었고 고시 생활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비용을 갖다가 최대한 좀 줄이려고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고시원을 구했는데 가장 허름한 고시원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. 자, 거기 이제 가면 이제 고시원 방이 있는데 방이 이 발을 책상 밑으로 이렇게 뻗어야 잘 수 있는 그런 좁은 방이었죠. 그런데 그런 좁은 방에서 한동안 생활을 했는데, 시간이 지날수록, 좀 답답하고 그래서 그런지, 이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은, 산 아래에, 학원들이 많이 있는 그 근처에 돈을 좀 더 주고 독서실을 구했죠, 사실은. 그러니까 독서실에서 이제 주로 공부하고, 이제 올라오는데, 산 위로 이렇게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면, 거기에 각종 유혹들이 많죠, 사실은. 이 장수생들이라 그러죠. 이제 오랫동안 공부했던 분들이, 아는 분들이 있으면, 올라가는 거 보다가 불러요. 불러서 술도 한잔 하자, 야참 먹고 가라,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, 거기 한번 걸리면 또 하루가 또 밤늦게까지 이어지다 보면 그 다음날 공부하기도 힘들거든요. 그런 유혹을 이렇게 해치고 올라가는 게 참 쉽지는 않았어요, 사실은. 근데 저는 항상 단호하게 올라갔었고, 이 공부를 하다 보면 하루 종일 공부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잖아요. 그래서 주말에는 보통 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약간의 취미 생활도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 다른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했거든요.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아마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. 또 거기에 빠진 수험생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그 당시에.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취미는 없었고, 아예 하지를 않았고, 그나마 유일한 취미였던 게, 드라마 보는 거였거든. 주말 드라마 보는 거.
근데 주말 드라마 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. 뭐 고시원에서는 볼 수 없었으니까. 근데 독서실, 휴게실에서 이제 유일하게 볼 수가 있었는데, 문제는 이 경상도 남자가 그 드라마 보는 그 여학생들 그 사이에 들어가서 봐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, 그 좀 오래 보게 되니까 또 이 사람들이 또 좀 친해져요, 사실. 그래서 어쩌다가 공부하다가 드라마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는데, 그때 되면 그 여학생들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, 아저씨 이제 드라마 할 시간 됐어요. 이렇게 어깨를 톡톡 치고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. 뭐 그렇게 같이 뭐 스트레스 풀면서 참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한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. 빠른 편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저같이 전공 배경도 없고 나이도 많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. 처음에는 중간에 시험을 포기하려고 그랬거든요. 왜냐 하니까 뭐 여러 과목을 한 7과목 정도를 쳐요. 첫날 치는 시험이 경제학이었는데 경제학이 제가 굉장히 자신 있는 과목이었거든요, 사실. 근데 그 문제를 잘못 읽은 거예요, 사실. 그래가지고 그 첫날 돌아와가지고 정말 굉장히 좀 힘들었죠, 사실은. 고시원방에 누워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음날 시험 과목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어요. 뭐 과락이 나올 것 같아. 과락이 나오면 다른 과목이 뭐 아무리 잘 쳐도 합격을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고시원에 누워 있었죠. 그러다가 새벽까지 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. 근데 어머니가 마치 뭐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벨이 뭐 울리기도 전에 그냥 전화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죠. 문제를 잘못 읽어서 시험을 망친 것 같다. 뭐 더 이상 쳐봐야 의미도 없으니 내일 짐을 챙겨서 가겠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어머니께서 그래 뭐 잘 챙겨서 내려와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전화를 끊었거든요. 그러고 나도 뭐 잠도 오지 않고 하길래 또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. 그러니까 그 뭐 많이 괴로워하고 뭐 이러니까 어머니가 그러지 말고 시험 그냥 끝까지 치고 와라. 끝을 봐야 또 새로운 시작을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. 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. 한숨도 못 자고 아침에 시험 치러 갔죠. 근데 이제 그 다음 시험은 뭐 차분하게 쳐서 그런지 굉장히 뭐 시험을 뭐 잘 쳤어요. 그래도 뭐 경제학 그 과목이 첫날 시험 과목이 과락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겠구나. 이렇게 뭐 마음은 뭐 포기를 하고 있었죠. 그러고 이제 시험을 다 쳤어요. 그러고 이제 집으로 내려왔는데 그래도 뭐 사람인지라 혹시 과락이 넘으면 어떨까 뭐 이런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그 생활을 했었죠. 뭐 그리고 나서도 돌아와서도 학원 강사 생활을 계속 이어갔어요.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학원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, 여전히. 근데 제 여동생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. 그래 나는 혹시 가족 중에 누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여동생이 오빠 오빠 친구가 알려주는데 합격했다 하더라.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. 그래서 내 합격 소식을 정말 맥없이 확인하게 된 거죠, 사실은. 그 고시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이제 그 짜릿한 순간을 한번 맛보고 싶었는데 그때 뭐 포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험 점수를 보니까 그 경제학 과목이 살짝 한 5점인가 3점인가 40점이 과락 커트라인이거든요. 그래서 과락이 넘어가서 다행이었고, 나머지 과목들이 대부분 고득점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합산을 하니까 그 합격 커트라인이 훨씬 넘어가 있더라고요. 오히려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어요.